우즈베키스탄을 소개하고 알리는 TV 우즈베키스탄입니다. 오늘 화요일 저녁이고요. 일요일, 월요일 제가 이틀 동안 회사 워크숍을 다녀왔어요. 그 아미르소이 그 리조트 호텔에 직원들 다 데리고 가서 1박 2일 동안 워크숍도 하고 뭐 이렇게 좀 눈썰매도 타고 그러고 왔습니다. 어제 오후에 왔는데 와가지고 공증사무소 그 가서 좀 아파트 등기 관련된 준비 서류 작업하느라고 좀 시간 보내고 정상회담이 16, 17, 18일이니까 벌써 뭐 1, 월, 화 오늘 2, 3일 지났네요.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이번 정상회담에 관련된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어요. 뭐 새롭게 이제 우즈베키스탄을 재조명하는 그런 칼럼도 나오고 아마 뭐 최근처럼 우즈베키스탄에 관련된 기사가 한국에서 많이 나온 적도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거나 올해 연말에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양국 간의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방향 같은 거를 정한 것 같은데 제가 오늘은 이번 정상회담 때 언급됐던 프로젝트들 관련된 이야기 제가 아는 선에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. 물론 뭐 신문 기사를 통해서 뭐 충분히 내용은 아실 수 있겠지만 또 한번 몰아가지고 그냥 재밌게 편하게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.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ODA 사업 쪽의 일들을 몇 가지를 하고 있어요. 타당성 조사 또는 기초조사 뭐 이런 내용들을 여기 현지에서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ODA 사업, EDCF 사업도 관심이 많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 이번 주 이렇게 보니까 또 한국 기업들이 이제 이번 정상회담을 전후로 해가지고 대거 우즈베키스탄에 예전부터 준비했던 사업들 진행한다고 연락들이 많이 오세요. 보니까 뭐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우즈베키스탄에 우리 그 대한민국 기업들의 활동이 시작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우선은 정상회담 때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아이템들 제가 이제 기사를 통해서 확인한 건데 전반적으로 뭐 상호 방문회로 지정해서 하는 거는 뭐 됐고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언급했던 게 대통령이 무바락 발전소 현대화 사업 아마 이거는 SK 에코플랜트 SK 건설이죠. SK 에코플랜트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 아닌가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속도로 타시켄트에서 만디잔 타시켄트에서 사마르칸트 자동차 전용도로 건설하는 거 그것도 지금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언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연구원 그거는 이미 EDCF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사마르칸트 역사박물관 개선 사업 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역사문화 관련된 사업들도 양국 간에 협력해서 진행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RR해 보존사업과 그리고 한국어 교육 그리고 녹색기후기금과 이제 글로벌 녹색성장연구 뭐 GGGI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언급을 했어요. 물론 뭐 우리나라 그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남북 평화 녹색 경제 뭐 이런 것들 좀 약간 좀 포괄적인 걸 얘기했어 가지고 저는 사실은 우즈베키스탄에 있으니까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가 더 관심이 많아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언급 내용들을 좀 소개해 드렸고 그리고 내년에 한국에서 제15차 세계 산림총회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때 아마 또 대통령이 한국에 갈 것 같아요. 그때는 뭐 국빈 방문이 아니라 비즈니스 출장 정도로 가겠지만 어쨌거나 또 한번 가면 또 만나겠죠. 정상끼리 뭐 짧게라도.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나 대한민국 기업이 진행하는 사업들의 촉진제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요. 무엇보다도 이번 정상회담 때 제일 아쉬웠던 거는 뭐냐면 그 FTA 얼마 전에도 FTA 2차 협상을 진행한다고 기사가 났었는데 결국은 이번에 FTA는 체결이 안 됐어요. 그 FTA 체결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좀 안타깝게 됐고 어쨌거나 양국 정상 간의 합의서에 보면 최대한 빨리 FTA를 체결하겠다 뭐 서로 노력한다 이런 정도의 문구가 있긴 있었어요. 근데 결과적으로는 FTA는 체결이 안 됐고 제가 지난번에 투자부에 들어갔을 때도 아마 좀 민감한 그런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농산품 들여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농민들의 그런 불만들 그리고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한국의 산업들이 들어오면 우즈베키스탄의 제조업이 또 죽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 충돌되는 부분들을 하여튼 뭐
11월 말에 제가 투자부 만났을 때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는 했었는데,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FTA는 체결이 못 됐고, 요번에 이제 또 재밌는 이벤트가 그 한국 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고,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하고 한국 기업 한 18개 정도, 뭐 삼성전자, 현대자동차, 그리고 뭐 SK 에코플랜트, 그 중에 제가 하고 있는 일이랑 관계된 그 한신공영, 그리고 보미건설 회장님도 참석을 하셨더라고요. 그래서 그 사진 이렇게 보시면 쭉 이렇게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바로 뒤에 오른쪽에 한신공영 대표이사님이 서 계시고, 오른쪽 맨 끝에 보미 회장님이 서 계신데, 제가 아는 분은 네 분이네. 김창근 대표님하고. 하여튼 그 한국 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에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, 경제부총리, 외교부 장관, 에너지부 장관 등등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다 참석을 해서 지금 우즈베키스탄에서 투자든 아니면은 뭐 건설이든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한테 어떤 특혜를 줄 것인가, 그런 논의가 좀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벌써 이제 조금씩 움직임이 보여요. 여기서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논의됐던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사항들이 체감적으로 조금씩 느껴지고, 이때 논의됐던 주요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몇 가지 이제 큰 아이템들이 있는데, 첫 번째, 에너지 대화 채널 구축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.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, 그리고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들, 노후 발전소의 현대화, 에너지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등 해가지고 이제 한국 기업들하고 우즈벡 정부가 같이 협력해서 좀 만들어 보자. 그리고 희소금속 공급망 구축. 저도 뭐 이 이야기는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, 벌써 첨단 산업용 희소금속 소재 생산 기술 개발을 위한 2단계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. 그게 아마 내년 2월 달이면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대요.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또 구체적인 사업 진행이 또 되는 것 같은데,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, 그리고 스마트팜 산업기술 혁신 협력, 이거는 이제 ODA 사업으로 진행되는 건데, 우리나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, 농정원에서 아마 진행하는 사업이고, 우즈베키스탄 타시켄트 과일과 채소의 이제 품질을 향상시키는 스마트 농장에 관련된 뭐 기술들을 이전해주고 정보를 교류하고 인력들을 양성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 같아요. 그런 얘기도 좀 있고, 그리고 또 하나가 전기 자동차 관련 산업기술 협력, 이런 분야에서도 이제 양국 간에 이런 얘기가 있었고, 그래서 이번에 크게 네 개 분야에 대한 양국 간의 MOU가 체결됐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또 굵직한 뉴스 중에 하나가 코이카 사업인데요. 코이카가 2022년에서 2024년 무상원조 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고 떠요. 그 중에는 보면 디지털 사업 관련된 것도 있고, 보건 의료 분야도 있고, 교육 분야도 있고, 올해만 5건, 향후 3년간 총 14건 해가지고 한국 돈으로 한 990억 정도의 사업을 보니까, 이제 그 중에 세부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포스트 코로나 대비 감염병 진단 기술 향상, 역학 관리,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사업으로 1,400만 불.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 타시켄트 정보통신대 그 대학하고, 그리고 이제 타시켄트 소아의대의 뭐 ICT 정보화 사업 관련돼 가지고 또 약 한 1,000만 불 정도 예산이 투입될 거라고 하고,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교수 학습 개발 복합센터 건립을 통해서 유아교사 역량 강화 사업도 한다고 하고, IT 파크에 관련된 또 지원 사업도 한다고 하네요.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코이카에서 앞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우선순위로 진행될 사업들이고, 그리고 보건부 쪽에서도 우즈베키스탄과 보건협력협정, 이게 아마 스페인하고 콜롬비아랑 이미 체결했고, 세 번째로 이제 우즈베키스탄과 보건부가 같이 뭐 등등 해서 정상회담을 한번 하면 뭔가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고, 또 이제 특히 이제 EDCF라든가 아니면 뭐 코이카 ODA 사업들은 조금씩 속도가 붙긴 하더라고요. 뭐 여기는 뭐 안 나오지만 그 외에도 한국 기업들이 직접 우즈베키스탄에 투자하는 뭐 중소규모 사업들도 제가 타시켄트에 있으니까 조금씩 보이고 느껴지고 있습니다. 어쨌든 정상회담에 제가 기대했던 만큼 뭐 큰 성과는 아니긴 한데, 또 반면에 또 한국이나 우즈베키스탄 정부 쪽에서는 굉장히 성과가 좋았다고 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즈베키스탄이 또 한국에 좀 더 알려지는 기회도 되었고, 하여튼 정상회담에 즈음해서 언급되었던 여러 가지 많은 프로젝트들이 만약에 제대로 정상 궤도를 타고 진행이 된다 그러면
우즈베키스탄 발전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,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. 저희 환탄 앞에서 자고 있는데, 제가 최근에 프로젝트를 몇 개를 동시에 시작을 해서 좀 바쁘긴 해요. 저녁 때 집에 와서도 작업을 하고 한국에다 서류도 보내고 직접 뭐 레포트도 작성하고 현장도 또 가봐야 되고 하니까 좀 바쁘긴 한데, 어쨌거나 우즈베키스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제 채널을 통해서 우즈베키스탄에 필요한 정보도 많이 얻으시고 구독도 꼭 눌러주시고, 그리고 아마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그 아파트 나타리우스, 우리 공증사무실이라고 하는데 아파트 거래할 때 공증사무실에서 해야 될 일들 관련돼 가지고 한번 요약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.